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, 혹은 아니면 여자들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. 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. 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. 예. 그다음에 미투 얘기했던 건 뭐예요? 그 심플하게 그거였죠. 나도 족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? 솔직히 저도 좀 그랬어요. 네. 실수했었던 거, 내가 술 먹고 실수했었던 거 막 있습니다. 네. 술 먹다가 친한 후배 막 어깨동무를 막 싫다는데 억지로 했다거나 막 괜히 술 먹는 거 강요하거나 괜히 술을 억지로 먹였던 맞아 솔직히 치근덕거리거나 쓰레기예요. 그 왜 크리스마스 케이크 얘기하세요? 몰라요. 그 중에 여자 후배가 한두 명 있었는데 너 24시지? 너 크리스마스 케이크다. 이제 너 25살 넘어가면 이제 아무도 너 안 사. 어떤 지식인 집도 안에서 거기에서도 남자 선생들이 여자분들 외모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겼대. 그거를 성년회 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. 진짜 수천 년 방송을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요.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. 반성도 많이 했고 그냥 인정하기로 했죠. 아, 나는 그냥 쓰레기구나. 저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억압받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약간 우리 와이프의 문제도 약간 연결된 지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난 잘못했구나, 난 쓰레기구나 생각하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성의 관점으로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. 일단은 이게 얘기가 되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. 그렇죠. 우리 처음이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. 저는 약간 욕망에 충실하자라는 주의이긴 해요. 그러니까 욕망에 충실한 건 감수성 문제는 별로 그렇게. 좀 설명하기 힘드네요. 이렇게 여자분들을 점수를 매겼는데. 네. 그리고 공공연하게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건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그렇죠. 행동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상형에 가까운 어떤 여성을 봤을 때, 아름다운 여성을 봤을 때 남성으로서 호르몬이 반응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, 어떤 태도로 오픈하느냐. 그러니까 지금의 느낌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문제가 되는. 저도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 비슷한 거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젠더 감수성 얘기하는 거랑 여성분들이 보통 젠더 감수성 얘기하는 거랑 층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욕망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성이 어떤 성애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랑 남성들이 성애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랑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. 욕망이나 매력에 있는 순간에 있어서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그 결혼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뺐을 때 어떤 하나의 상대와 상대가. 근데 거기에서 그 표현 자체가 이 사람한테 억압이나 두려움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로, 취향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억압이나 힘의 관념으로 상하관계로 들어가는 거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뭔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왕성하다, 남자는 이게 당연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여성이라고 하는 분, 어떤 성도 아니면 뭐 소수자도 다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자기들만의 취향이 있는 거.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걸었을 때 아니면 쳐다봤을 때, 근데 쳐다보는 거나 말 거는 것도 되게 저도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한 건 아니라는 거지. 전 그건 있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쳐다보는 시선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을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어려운 거 맞아요.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약간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. 그 역사상의 역사 관점을 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나하고 우리 반에 여자애들 몇 명, 남자애들 몇 명 이게 대결 구도가 되면서 그 내가 불평등한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역차별인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생각 안 하고 그걸 공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될까 생각이 들긴 해요. 맥락 안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개개인이 느끼는 불합리함과 불이익에 대한 분노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분노할 때 이 분노가 정당한지에 대한 거는 한번 맥락을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죠, 맞아요.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방법이 성대결로 가는 건 이상한 것 같죠. 여성, 남성을 떼고 보면 이건 그냥 심플하게 업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죠.
없었던 관념들이 튀어오를 때 그걸 되게 굳이 왜 그 밝혀. 예를 들면 우리 퀴어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퀴어 축제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이성애자들은 가만히 늘 지랄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정체성을 얘기를 못했던 걸 얘기하고 싶은 보통 얘기하는 취약했던 사람들이 맞아요. 본인의 언어를 튀어나가게 하고 싶은 거의 표현이 현재 시대의 그나마 다양성의 인정인데 그거를 야 니는 알아서 하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1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래요. 자기 얘기를 주저리 쭉 늘어놓고 누군가가 그걸 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순간 자기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해소된대요.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그 수치가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성적 소수자들은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고 살았다는 얘기.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.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없었다는 거고, 그거를 사회적으로 한순간에 표출하는 게 퀴어 페스티벌 같은 것. 그렇죠. 1년에 뭐 이틀인가 예. 4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. 그렇죠. 그럼 그냥 같이 가서 놀면 되지, 그거를 뭘. 저희가 정박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모자르게 박차하고는 느낌은 다르게 저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개과천선 프로젝트.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네, 지금까지 저스트 브랜드였습니다.